어느 정도 홍기가 찬 여자는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연애 상담, 결혼 상담,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1차적인 매력과 2차적인 매력을 혼동하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차적인 매력과 2차적인 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1차적인 매력은 단기적인 매력이고 2차적인 매력은 장기적인 매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1차적인 매력과 2차적인 매력에 제대로 된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짧은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1차적인 매력과 2차적인 매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남자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차적인 매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매력은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매력입니다. 첫 번째가 외모죠. 얼굴, 몸매, 이겁니다. 대부분 외모에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소개팅 하는 대상이 아닌 이상은 조건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소개팅을 하면 조건도 봅니다. 만약 우리가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하룻밤의 만남을 원한다면 1차적인 매력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러한 만남을 원하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의 여성들도 이런 만남을 원하지는 않겠죠.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을 겁니다. 잘해보고 싶겠죠. 그러려면은 이 2차적인 매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2차적인 매력이라는 건 뭐냐? 일단 리스트만 쭉 나열해 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쭉 보고 나열을 해봤습니다. 1번 외모, 2번 여성스러움, 3번 가정적인 모습, 4번 윤리성, 5번 지혜로움, 6번 바람을 피지 않을 것 같은 모습, 7번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쭉 제가 리스트로 나열을 했지만 정말 간단하게만 말하면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엄마. 다시 말해서 좋은 엄마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신체적인 건강함을 충족할 것이다. 왜 그렇겠어요? 나중에 자식 낳아야 되니까. 건강해야겠죠? 집 청소를 성실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알뜰해야 된다. 황당하게도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기준 세워오라 그러면 남자들이 이런 기준 세워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실한 모습, 가정적인 모습, 아이를 되게 사랑해야 된대. 그리고 별거 아닌 일로 투덜거리면 안 된대.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행동이나 매력을 느끼는 행동도 하면 안 되고, 나를 배신하는 행동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남자친구와 연락이 끊기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안 되겠는데, 결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위에 리스트를 모두 충족시키는 여자는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가 남자에게 대입을 하면 어떤 거냐면, 180cm의 키에 잘생긴 훈남 외모에 탄탄한 몸을 가지고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충분한 돈과 집안, 그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매너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이런 개떡 같은 얘기를 하는 남자들은 다 집어치우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준 만들어 오라 그러면은 자기가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 있는 이모한테 욕을 하면 안 된대. 이모, 이거 반찬이 썩었네. 반찬 다시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된대. 저는 그런 기준 보고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남자는 식당 이모님까지도 신경 써주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대.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내가 까고 얘기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누구나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내 와이프는 우리 부모랑 살라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부모님한테 잘하면 좋겠지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다만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면 되지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라고 해서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에게 경제권을 다 넘겨주고 용돈 타 쓰는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경제관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쌍둥이잖아요. 제가 경제관념이 되게 좋았고 제 동생은 경제관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큰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동생은 돈을 모아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37대까지 대단히 큰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한테 돈을 항상 맡겼어요. 형이 돈 관계를 잘하니까 형이 좀 맡아서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단속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형, 나 이거 뭐가 필요해?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데?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불편한 거야. 아니 분명히 자기 돈인데 이거 허락받고 쓴다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돼? 다시 돌려줬습니다. 싸울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와이프한테 맡기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싸울 게 뻔하죠. 지가 번 돈인데 와이프한테 맡겨놓고서 허락받고 용돈 쓰니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야, 내 돈이니까 내가 좀 마음대로 쓰자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마누라가 안 돼, 안 돼. 그건 쓸데없는 돈이야. 오빠 담배 줄여. 담배 줄이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싸우면 좀 줘라. 좀 줘. 사람 좀 기분 나쁘게 만드네.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100% 싸우죠. 여자친구가 아무리 검소하다고 해서 무슨 상관입니까? 남자애가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지. 지금 얘기했듯이 열 몇 가지의 제가 기준을 쭉 얘기를 했지만 다 엉텅구리 같은 기준이다. 물론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자들의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삶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이런 기준을 세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에고, 욕구, 이드, 양심, 슈퍼에고,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대방을 밀어내게끔 설계를 할 뿐이에요. 상대방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되지 이런 잡달구리한 걸 갖다가 다 할 필요 없다. 두 번째, 결혼을 한다라는 건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 반드시. 그게 안 되면 이 관계는 해지다. 2가지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떤 기준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이 여자가 건강해서 내 자식을 낳아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나랑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자친구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그리고 내면 세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없어야겠지. 근데 스트레스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계획을 해야 되는지는 남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자들을 리드를 하고 선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걸 다 맞추려고 행동하지 마시고요. 여성분들이 제가 오늘 해드린 방송을 보고 어떤 남자를 가려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